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파이썬의 이해와 활용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저희가 파일 처리 방식과 그리고 예외 처리라는 것을 좀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또 두 가지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차시에서는 우리가 파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텍스트 파일로 파일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파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파일이라는 형태로서 파일이라는 형태로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대규모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 변수라든지 또는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들은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제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두지 않는다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다음 다시 실행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자료구조 얘기를 할 때 일주일치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주일치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온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변수보다는 어떤 리스트라는 형태로서 저장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리스트에 저장되어진 일주일치의 기온은 프로그램이 종료됨과 동시에 어딘가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저장을 해두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의 해답이 바로 파일이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에 빅데이터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된과 동시에 이 이게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수거해서 뭔가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딘가에다가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공공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CSV라는 파일 형태로서 데이터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파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읽어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또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파일이 됩니다. 즉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파일 입출력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실 컴퓨터의 구조를 얘기를 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저장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기억 장치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기억 장치가 뭐냐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우리가 보통 이제 램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객체들, 그 내용들이 사실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즉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내용은, 메모리는 램의 의미는 휘발성 메모리라는 내용입니다. 즉 전원이 꺼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메모리는 다 수거를 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불리는 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이 SSD나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파일이라는 형태로서 저장을 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은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SSD 또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즉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접근해서 읽어오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파일의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파일의 정의는 뭐냐면은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그죠? 하드디스크 또는 SSD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다가 문서, 소리, 그림,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둔 것을 우리가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기억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를 뜻하고,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데이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SD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SD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별도의 접근 방식이 있다면 상당히 그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내가 SD 카드를 사용하냐,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냐 또는 SSD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별도의 접근 방식이 있다면은 이것을 다 학습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동일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물리적 특징과는 상관없이 프로그래머에게 동일한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FAT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 이 이제 파일 시스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사실 좀 더 높은 수준의 수업에서 다시 다루게 될 텐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보조기억 장치의 물리적 특징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보조기억 장치라도 똑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일 시스템과 실제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일에다 뭔가를 쓰고 그리고 파일로부터 뭔가를 읽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의 논리적 구조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은 바이트 단위로 순차적으로 내용물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바이트란 것은 사실 이제 8비트죠. 8비트고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 단위로서 모든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파일의 맨 끝에는 end of file이라고 파일이 끝입니다 라는 마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his is 쭉쭉쭉쭉 되어 있는 어떤 문자열이 파일에 저장되어져 있다면은 하나의 이 문자 같은 경우는 1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1바이트 단위로 쭉 저장이 되다가 마지막에 end of file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파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파일 포인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파일 포인터의 개념은 뭐냐면은 파일의 입출력 동작이 발생하는 위치를 뜻합니다. 즉 파일 포인터 위치에서 우리가 현재 파일 포인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S라는 문자를 읽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라이팅을 쓴다면은 여기서부터 뭔가를 써 나가는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처음 열면은 파일 포인터는 파일의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올 때마다 파일 포인터는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파일을 열고 닫는 명령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open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open의 입력값은 뭐냐면은 파일의 이름입니다. 내가 읽고자 하는, 열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 파일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이걸 반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파일에서는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 쓰고 나면은 항상 close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닫아야 됩니다. 즉 신텍스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파일을 오픈을 하면은 open이라는 내장 함수를 실행시킨다면은 파일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파일 객체가 사용이 끝난다면은 파일 객체에 있는 메소드로서 close를 실행시킨다면은 파일이 닫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input.txt라는 파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오픈 파일의 입력값으로 제공한다면은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파이썬 파일이 있는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input.txt라는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고요. 여기에 모드라는 하나의 추가적인 입력값이 제공이 되는데 이 모드의 역할은 이것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쓸 것인가 아니면 기존 파일에다가 더 덧붙일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하나의 어떤 마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사용이 끝난다면은 infile이라는 지금 객체가 생성됐을 때 infile의 메소드로서 close를 실행하면은 파일이 닫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모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는 크게 4가지, 파이썬에서는 4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차수 수업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읽기 전용 모드가 있고요. 쓰기 전용 모드가 있고, 그리고 추가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본다면은 읽기 전용 모드는 파일의 시작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기 위한 모드이고요. 쓰기 모드 같은 경우는 파일을 시작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쓰기 위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모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일에 어떤 내용물이 있다면은 그 end of file, 즉 끝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쓰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 모드에서 그 파일이 없으면은 신규 파일을 생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역시 쓰기 모드에서도 파일이 없으면은 새롭게 생성시켜 가지고 내용물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R 플러스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R 플러스 모드는 읽음과 동시에 쓰기도 가능한 모드이고요. 이제 읽을 때하고 쓸 때를 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모드를 변경할 때 씩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읽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텍스트 파일로서 뭐 노트패드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뭐 홍길동, 김철수라는 두 개의 한글 문자를 써놓은 파일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input.tx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썬 코드에서 단 이 제한 조건은 뭐냐면은 현재 이 같은 폴더 안에 이제 input.txt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코뎁 상태라면은 이 input.txt가 저번 주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장 모듈을 업로드하는 것처럼 현재 세션에 업로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open이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이 파일을 리드 전용, 즉 읽기 전용으로 읽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infile이라는 파일 객체에서 readlin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파일을 줄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없을 때까지 현재 읽어진 라인을 출력을 하면은 라인을 읽을 때마다 파일 포인터는 다음 라인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 라인씩 계속해서 읽어드려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데요. 인풋과의 차이점은 중간에 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한 줄이 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라인 변수 안에 엔터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식으로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면은 이 엔터 문자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것을 없앨 때 우리가 이전에 문자열에서 배웠던 메소드를 하나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인파일에서 리드라인의 결과물은 문자열로서 우리가 받아오게 되는데 그 문자열에 대해서 rstrip, 즉 끝부분에 있는 불필요한 문자들을 제거하겠다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킨다면은 이 엔터 키가 없어지게 되면서 엔터 문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파일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rstrip이라는 것을 한번 잠깐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모드를 W 모드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쓸 때는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는 것과 동일하게 특정 문자열을 여기다 제공해주면은 output 파일, 지금 이제 output이라는 텍스트를 열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존재했다면은 그 파일에 엎어 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없었다면은 신규 파일을 생성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김영이라는 문자열이 기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 직접적으로 텍스트의 출력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윤종철하고 여기서 끝을 낸다면 사실은 화면에다가 윤종철을 출력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가 뒤에다가 추가 입력 값으로 파일은 out 파일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여기 생성된 파일 객체를 제공한다면은 화면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일에다가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라이트를 쓸 수도 있고 또는 프린트 함수를 써서도 둘 다 파일에다가 무언가를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변수의 값을 문자열에 포함시켜서 출력할 때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fstring이라는 것을 활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앞에 f라는 것을 들어가고 그리고 변수의 내용물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여기 중괄호를 붙여준다면은 age라는 문자가 아니라 실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40이라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미 문자열에서 한번 학습이 됐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fstring을 라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변환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간단하죠. 우리가 fstring을 활용하는 것이 파이썬에서 이미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되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아웃풋 텍스트에는 윤종철 나이가 42살, 제가 42살이거든요. 네, 제 나이가 이렇게 output.txt에 출력이 되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파일에 쓰는 것이 끝났다면 꼭 뭘 해줘야 되냐? 클로즈 메소드를 활용해가지고, 즉 파일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클로즈드 메소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파일을 꼭 닫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닫아준다면은 이 파일 객체는 계속해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파이썬은 좀 친절한, 프로그래머에게 굉장히 친절한 언어이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네가 메모리 공간을 빌려갔는데 어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파이썬 내부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회수해 나가긴 한데 이것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좋은 개발자는 메모리 공간을 적절히 빌려왔으면 적절히 다시 반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일의 사용이 끝난다면 이것이 리드이든 라이트이든 한번 오픈을 통해서 파일이 열렸다면은 꼭 close라는 메소드를 활용해 가지고 파일을 꼭 닫아 주시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파일을 열어 가지고 오픈이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열었는데 뭔가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코드상에서 좀 런타임 오류,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되다가 파일을 종료시키기 전에 어떠한 특정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파일이 종료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파일이 클로즈 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뒤에 마지막에 배울 이제 예외 처리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try finally라는 블럭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finally라는 블록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3차 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될 건데 미리 좀 본다면은 try라는 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계속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뭔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외가 발생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에 대한 처리를 이제 exception 처리를 하게 되는데 finally라는 블록은 뭐냐면은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더라도 이 파이널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실행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제 현재 파일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파이널리에 있는 이 closed 메소드는 무조건적으로 호출되게 만들기 위해서 try finally 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예외 처리를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예외 처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인 with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ith라는 방식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우선 오픈을 하기 전에 with라는 것을 먼저 그 키워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open이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as를 통해서 f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객체가 f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되고요. f라고 하는 파일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얘하고는 좀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는 이제 f는 open이었는데 with open as f라는 형태로 좀 신텍스가 달라지게 되는데 행동은 똑같습니다. f라는 파일 객체가 생성되고 이 파일 객체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블럭이 끝나게 됐을 때, 즉 with의 블럭이 여기에 이제 인덴테이션이 끝나고 다음 명령어가 여기 나오는 순간 이제 자동으로 파일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호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with를 사용한 자동 파일 닫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앞으로 파일 입출력을 할 때는 with를 기반으로 해서 하시면은 close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셔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콜앱에서 우리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저번 주차에서 배웠던 것처럼 외장 모듈을 올릴 때 이제 세션 저장소에 파일을 업로드 시켜가지고 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사실 이 세션이 종료되면은 업로드 됐던 파일이 모두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장 모듈도 할 때마다 다시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리딩을 하거나 라이팅을 하고자 하는 파일을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방법으로 결국 콜앱이란 것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개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을 넣어두고 그리고 이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구글 드라이브, 나의 계정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하고 현재 세션을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실제 이제 계정에 로그인하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 로그인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코드를 다시 이제 콜앱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드라이브 간 연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된 파일을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기 위해서는 아마 레퍼런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콜앱에서 파일 연결하는 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을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그 여러 번의 반복되는 형태로 뭐 파일을 읽거나 파일을 쓰기 위해서 반복문을 쓰는 것이 일반화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리드라인이라고 불리는 파일을 한 줄씩 읽는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스코어라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가지고 한 줄씩 읽을 때는 그 파일에는 한 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줄이 있기 때문에 폼을 통해서 인 파일에 라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라인별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파일을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파일 포인터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파일이 오픈됐을 때 파일 포인터는 파일의 처음에 있다가 이 포문이 종료되는 순간 이제 파일 포인터는 이제 엔드 오브 파일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죠? 엔드 오브 파일 끝까지 가버리는 형태가 될 텐데 만약에 아래 코드와 같이 현재 엔드 오브 파일까지 가서 다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 파일에서 라인을 읽고자 하면은 이미 파일 포인터는 엔드 오브 파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을 열어가지고 한 번 출력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출력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두 번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포인터를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우선 파일 포인터를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그 차시에서 좀 더 얘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전에 미리 기억할 것은 파일이 한번 열어지면은 읽음과 동시에 파일 포인터는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다시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리드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한 라인을 읽어드리는 파일에서 텍스트 라인을 읽어드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읽어진 라인을 어떤 텍스트 파일에 를 단어의 리스트로 바꾸기 쉽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을 쓰면 됩니다. 즉 이제 읽어진 라인에 대해서 rstrip을 통해서 공백 문자를 없애고 엔터 같은 공백 문자를 없앨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이미 있었죠. 문자에서 나왔던 스플릿을 통해 가지고 입력값이 없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단어 단위로 나누어 주게 될 것이고 이것이 워드 리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서 반환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반환된 워드 리스트에 대해서 또 포문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단어를 출력하게 되면은 결과를 본다면은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입력이 됐을 때 이 문장을 스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주게 될 것이고 쪼개어진 단어들이 이제 이 리스트에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죠? 워드 리스트라는 이제 객체가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레퍼런싱을 하고 되겠죠. 이것을 각각 출력하면은 결국 한 단어씩 각각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라인을 읽어가지고 이것을 문자별로 자를 때는 우리가 문자열에서 배웠던 스플릿 메소드를 활용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파일을 이제 그러면 지금은 라인별로 읽었는데 그 파일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리드라는 메소드입니다. 리드라는 메소드인데 파일을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오브 파일이 나올 때까지 다 읽어가지고 한 번에 출력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드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열의 시퀀스로 즉 한 라인별로 문자열을 읽게 되는데 리드 라인은 이제 한 줄을 읽어서 줄별로 이제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리드를 시행하면은 전체를 다 읽기 때문에 굳이 포문 없이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파일이 굉장히 길 수도 있겠죠. 그죠? 파일이 굉장히 길다면은 이 전체를 다 읽은 리드란 것은 S라는 것이 레퍼런싱하고 있는 전체 문자열은 메모리상에 너무 크게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읽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식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라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뒤에 나올 또 다른 메소드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리드라는 것을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리드의 목적은 전체를 다 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리드라는 메소드에 입력값이 없을 때 전체를 다 읽는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입력값이 제공이 된다면은 이 입력값은 읽고 싶은 문자의 개수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코드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input.txt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input.txt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리드를 하는데 문자 하나씩 리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진 캐릭터가 없을 때까지 하나씩 출력을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문자를 다시 리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던 라인이 홍 하나 있고 길 있고 동 해가지고 출력이 이런 식으로 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개를 읽을 수도 있고 두 개를 읽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문자를 봤을 때 문자는 사실 아스키 코드, 영문자를 처리하는 아스키 코드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글과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유니코드라는 것이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바이트 체계가 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 체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2바이트 체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4바이트 체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트가 1바이트는 이제 8비트고 그리고 2바이트는 16비트고 4바이트는 32비트인데 이 바이트 단위에 따라서 이제 인코딩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때 지정하는 것이 이 UTF라는 놈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UTF-8이라면은 1바이트 단위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UTF-16이라면은 2바이트 단위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 인코딩 방식도 나는 이제 1바이트 단위로 읽을게요 라고 지정할 수도 있고 이것을 뭐 16과 같이 2바이트 단위로 읽겠다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굳이 지정할 지금 상황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